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포털 사이트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인데요.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이런 요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다 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새누리당이 이제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다음과 네이버 대표이사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야당에 전달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워낙 국회 협상이라는 게 유동적이어서요. 네.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젯밤에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미방위, 교문위, 정무위에서 현재 포털 증인은 채택이 안 됐습니다. 네. 안행위가 좀 유동적이었는데요. 예. 어제 정청래 간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여당의 우격다짐으로 포털까지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을 빨리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예. 증인 채택이 철회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포털 쪽이 채택된 상임위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네.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왜 그렇게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이게 방송 장악이나 언론 장악이 마약과도 같아서 네. 그 달콤함에 빠지면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지금 국민 여론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이 포털 여론까지 장악하려는 의도고요. 이거는 총선 대선 앞둔 포털 길들이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애초에 안전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실명제 논란에 대해서 듣겠다라는 것이었고, 네. 미방위의 경우는 이제 포털 사이트 독과점 문제를 보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네. 어떤 양대 포털의 경우는 대기업 수준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물론 따져볼 수 있죠. 그리고 저도 확인해 보니 미방위에서는 그 독점 문제보다는 포털들이 네. 지금 뉴스 배열이나 뉴스 선택을 위해서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예. 근데 그 자문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증인을 채택하려고 했던 의원님이 계신데 사실은 지금 안 좋은 언론 환경으로 볼 때 저희가 포털을 부르게 되면 네. 그 포털들 대표를 불러서 순기능적 요소를 강화시키기보다는 여당의 의도대로 지금 전혀 불공정하지도 않은 포털이 불공정하다 이런 식의 여론몰이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국감이 정파를 넘어 국가적 이익을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총선 대선 앞두고 포털 길들이를 하겠다 이런 의도를 명확히 내비친 마당에 증인 채택하는 것은 역기능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 논란이 이제 이 포털 뉴스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것이냐 이 논란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워낙 좋은 언론 환경, 방송 장악의 달콤함에 젖어서 객관적인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당의 이건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그 김무성 대표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네. 한 보고서 저희가 보기엔 참 보고서 내용이 편향적이고 기초 자료나 기초 기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원 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명백한 이건 포털 장악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포털에 실린 5만여 개의 기사를 분석한 것인데 이제 정부와 여당의 부정적인 기사가 야당보다 10배까지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 주장은. 그럼 이 조사 네. 분석 내용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누리당과 저희 새정치연합을 비교해서 뉴스 보도량을 분석한다면 저희가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게 새누리당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당대 네. 당으로 비교한 게 아니라 정부와 당대당 새누리당을 비교를 같은 해야 편으로 합니다. 묶고 야당의 네, 기사량을 왜냐하면, 비교한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정부라고 하면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행정부가 공공기관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언론이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들,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쓴 것을 포털은
왜 중개했을 뿐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1차적으로 그 많은 기사를 양산해낸 언론들을 뭐라고 하지 않고 포털을 뭐라고 하는지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요. 헛다리 짚은 경찰, 크림팡 아파 초동수사 잘못됐다. 이런 게 새누리당 비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도대체 지금 김무성 대표께서는 보고서를 읽기나 하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이제 또 포털의 경우는 이제 어떤 탑이라고 하죠, 소위. 그러니까 네. 어떤 이제 부정적인 기사, 정부나 여당의 부정적인 기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일부러 배치했다. 이런 비판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꾸로 저희 당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거나 네. 저희 당 일부 의원들께서 종편이나 다른 곳에 나가셔서 당내 비판을 하면 그것도 늘 포털 일면에 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 그건 정치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 이제 또 정부와 여당이 비판적인 기사를 배열했다.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비판이라는 것이 언론의 주요 기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거를 문제 삼으면 언론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포털의 언론 기능에 대해서는 예. 이제 계속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포털은 언론의 1차적 생산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생산한 내용을 포털은 중개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기사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일면에 배치할지,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뭐 댓글이 많은 뉴스라든지 클릭수가 많은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네티즌들에 의해서 걸러져서 일면으로 가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까지 정부 여당이 나서서 그 얼토당토하는 보고서를 기초로 문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네티즌의 여론 흐름까지 개입해서 장악한다는 것으로 이건 정말 너무나 위험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공 문제는 뭐 선거 때마다 나오기도 했었고 때마다 나오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게 또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뉴스를 편집해 언론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네, 앞으로 네.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 논란을 일으킨 게 선거 때 새누리당 혹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분들 DNA는 방송 장악, 신문 시장 장악, 방송 장악, 그리고 언론 기능을 하는 모든 것을 장악해야만 한다는 생각. 그래야 총선에 유리하다는 생각. 저는 그런 독재적 발상부터 바꾸셔야 되고요. 특히 포털에 네티즌의 여론 흐름을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그리고 기사 배열에 어떻게 관여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대표들을 불러서 이렇게 압박을 해서 대표들로 하여금 그 내부 기사 배열까지 관여하라는 것으로 네. 이건 포털 내부의 그 창의적이며 어떤 민주적인 흐름까지 정부 여당이 개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게 정말 DNA가 독재적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포털 사이트 대표를 국정감사에서 부른다. 이런 것은 어떤 네. 포털을 길들이게 한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국정감사에 만약에 이런 포털 사이트 대표가 소환되게 된다면 그 포털의 뉴스 편집도 확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일단 국정감사에 과연 포털 대표를 부르는 게 국회가 할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더 따질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물론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이외에 법안을 제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포털 길들이기에 나설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포털과 네티즌 여론에 대한 그 몰이해에 기초한 것으로 봐요. 네네. 왜냐하면 언론사라는 건 상층부를 장악하면 인사를 장악한 소위 상층부가 어떻게든 편집에 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안 되는 언론사들이 있겠지만 예. 그런데 포털이라는 것은 포털에 기사가 떠서 클릭수로 광고를 먹고 사는 곳 아닙니까? 예. 포털이 장악되면 네티즌들이 장악된 포털에 들어가겠어요? 망명해서 제3의 공간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마치 예. 카카오톡이 그 정보를 국정원 등에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예. 텔레그램으로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유로운 공간을 어떻게 장악한다는 것인지 그 발상이 기가 막힌 뿐입니다. 예.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포털 대표들의 증인 채택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최근 이제
또 KBS 이사진이 새로 구성됐고 MBC의 박문진 이사진이 구성이 됐는데 현재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뉴라이트의 언론장악과 정권 편파성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죠? 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일 큰 문제는 그 공영방송 이사를 한 사람이 3년임 하는 겁니다. 무려 그 9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를 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예. MBC에서 2번 이사한 분이 KBS로 가서 이사를 하는 돌려막기는 진짜 공영방송 이사 사상 없었던 일이고요. 게다가 MBC 박문진 고영주 이사장은요. 공개된 자리에서 우리 당 문재인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당선됐으면 우리나라가 적화됐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편향적인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EBS 이사 선임하고 있는데요. EBS의 안모 이사는 동료를 폭행해서 문제됐던 사람을 이 정부가 혹은 누군가가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공영방송 이사를 공영방송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전리품쯤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건 역시 방송 장악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